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세제 개편에서 중소기업과 서민이 혜택을 받는 비과세나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재조정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분양 규모가 23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지속되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강남권에선 주요 중대형에서, 강북권에서는 소형 위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초 5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의 절반만이 올해 경영 상황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소폭의 내림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1770선은 지지하면서 마감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770.88, 코스닥은 482.56으로 마감이 됐고요.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는 매도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후반부 들어서 매수 쪽으로 방향을 강하게 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시장이 전개가 됐습니다. 기관이 매수와 매도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분 시장 분석하느라 좀 고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한번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7월 29일 목요일장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크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2포인트 내리면서 1770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770포인트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오전 9시 구간에 잠시 상승으로 흐름을 바꾸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오늘 1770선을 기준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움직임 보였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초가 부근까지는 그래도 지지해주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수급이 굉장히 복잡한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주체별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어지러운 양상이 보여졌습니다. 마감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800억 원 정도 순매도세가 나왔고요. 기관 역시 소폭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꾸준하게 매수 포지션을 오늘까지 유지했는데요. 10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나면서 매수세를 오늘까지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흐름을 바꿔서 마감했습니다. 4포인트 내리면서 482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487포인트에 출발을 했지만 11시간의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이후에 내림폭을 점차 늘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세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개인이 600억 원 넘는 물량 매수 우위를 차지해줬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기관이 400억 넘는 물량, 외국인이 100억 원 정도 팔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상승하는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2원 30전 오르면서 1184원 40전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191원에 출발했는데요. 미국 경기 둔화 우려의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요. 당국 개입 경계감이 상승 압력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월말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상승폭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초고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오늘 1% 내리면서 82만 7천원까지 내려왔습니다. 83만 원대 지지하지 못하는 움직임이었고요. 포스코가 보합에 마감했습니다.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0.6% 조정받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금융주 강세의 신한지주가 0.6% 올랐고요. LG화학이 2% 올랐습니다. 한국전력이 0.1% 올랐고요. 현대중공업은 내렸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에 이어서 0.5%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올랐습니다. 오늘 LG가 시총 2위까지 올라오면서 하이닉스를 제치고 4.5%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3% 내렸습니다. LED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조정받는 모습이었고요. 셀트리온이 0.5% 올랐습니다. CJ홈쇼핑 3% 큰 폭으로 오늘까지 올랐고요. 포스코 ICT가 4% 급락, OCI 머티리얼즈 역시 2% 내렸습니다. 다음은 보합에 마감했고요. 메가스터디, 동서, 태웅 모두 내렸습니다. 반면에 네오이즈 게임즈만이 3% 오르면서 빨간불을 유지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그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움직임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현대제철과 신한지주만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실적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현대차가 약보합 조정받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강보합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2%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고요. SK텔레콤도 빨간불 켜놓으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보험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금융주 사이에서 큰 빛을 발하지는 못한
못하는 보험주들이 오늘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저평가 매력과 실적 기대감에 올랐습니다. 삼성화재가 3% 큰 폭으로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 1%대 상승 움직임 나타나면서 오늘장에서는 보험주가 강세였습니다. 이어서 지주회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가격 나타내는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LG가 오늘 4%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쓴 종목이고요. CJ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한화만이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에 나머지 종목들은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4대강 관련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승리를 하면서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화공영이 14% 그리고 사무개발, 특수건설까지 두 자릿수 상승세에 나타나면서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홈센터도 9% 오르면서 4대강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LED 관련주들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공급 과잉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부터 단가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내렸는데요. LG이노텍이 4% 큰 폭으로 내렸고요. 삼성전기와 서울반도체 역시 3%대, 포스코ICT 4% 내리면서 LED주들이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장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연기금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내일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라스트 성공 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그래도 1770선 지켜냈습니다. 업종별로도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들어왔는지 전해주시죠. 예, 일단 그 미 소비가 지속되고 있다, 소비 둔화가 지속해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국내 증시는 재차 약박을 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2달 연속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시장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미 연준의 그 베이지북에서 경기 회복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는 시각을 보여준 부분도 시장의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소비가 위축되는 요인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경기 회복기에 들어서 이제 급격히 회복되었던 소비가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일종의 그 사이클적인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면서 민간의 소비가 다소 그 저축과 부채 축소로 이어지면서 이제 둔화되는 그런 소비적 심리적인 요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 시장이 회복이 더뎌지면서 이제 장기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가계의 소비가 회복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세 부분 중에서 이제 중간 부분과 뒤에 부분, 그러니까 유로존 우려라든지 아니면은 장기 실업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있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시각 자체는 그렇게 큰 우려는 없지만 아직까지 그 사이클적으로 소비가 회복되는 과정을 확인하는 데는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점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약세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국내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 속도 둔화 우려와 함께 전기 전자나 운송 장비 업종의 하락세를 키우는 모습이었었는데요. LG 디스플레이나 하이닉스 같은 최근 그 반등을 모색했던 종목들이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하나의 특징이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그 현대차 등이 깜짝 실적을 발표했지만 약세를 보이면서 실적 훈풍의 영향도 역시 그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아직까지 이제 그 주도 주착기가 제대로 어떤 뚜렷한 윤곽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데요. 결국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속도는 다분히 더 느려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그 시장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보험이라든지 금융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갖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아직까지 그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순환매 기전은 좀 더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수급 쪽으로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고 연기금들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에서 지금 7월 들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수급 상황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진단 좀 내려주시죠. 일단 최근에 보면은 뭐 국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이라든지 연기금 같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지만 반면에 또 그 국내 기관들 뭐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물량들이 확대가 되면서 그쪽은 또 그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순매수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어느 정도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소 좀 변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중국 경기가 견실한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국내 기관, 특히 투신을 중심으로 한 물량 소화 과정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역시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은 사실상 흐름 자체는 굉장히 어떤 상승 탄력도 강하지 않은 반면에 하방 경직성도 굉장히 높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재미가 없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 시장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또 경제 지표 쪽에도 관심을 귀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 시장에 영향이 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겠죠. 미국 시장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경제 지표는 또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죠. 일단 금일을 봤을 때 시장에 눈에 띄는 지표들은 아직까지는 뚜렷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30일 미국의 GDP 발표와 함께 7월 시카고 PM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결국 이 동 지표들 같은 경우는 둘 다 경기 회복 모멘텀이 둔화되는 부분을 재차 좀 확인시켜 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GDP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경제의 성적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도 2분기 연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경기 선행성이 굉장히 높은 지표긴 하지만 사실 최근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부분을 보였었기 때문에 PMI 지수나 이런 쪽도 크게 어떤 기대할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실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경제 지표를 보는 시장의 눈높이가 굉장히 좀 낮아져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보다 좀 높게 나타난다고 그랬을 때는 시장에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지금은 모멘텀 둔화 과정이라는 점은 좀 염두를 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것보다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요인들이 부각되는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융주, KB금융을 비롯해서 몇몇 보험주들도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또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시장에 뭔가 또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나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좀 넓게 보시면은 시장을 이끄는 추동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곱씹어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경기 모멘텀 둔화 우려에 대한 안도라는 점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 또 경기 모멘텀은 여전히 또 둔화되는 국면에 있다라는 부분을 또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찾기보다는 큰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어떤 상승 기조가 나타나더라도 굉장히 좀 짧게 또는 굉장히 완만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익숙해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순환매가 기업들에 대해서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한 면에는 짧게 끊어가면서 같이 좀 접근하는 것이 일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좀 넓게 보셨을 때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반기를 보고 아예 전기 전자라든지 자동차 같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들이 최근 쉬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지속적으로 노리는 어떤 기회의 탐색을 가지고 기회의 탐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찬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김영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세제 개편에서 중소기업과 서민이 혜택을 받는 비과세나 감면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친중소기업 정책 기조를 강조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재정부는 올해 일몰을 맞는 50여 개 비과세 및 감면 제도 중 대기업과 부유층 대상 조항은 없어겠지만 중소기업과 서민에 관련한 조항은 연장 또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도입한 만큼 일몰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차나 소형 화물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도 올해 말까지 적용되지만 일몰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 재조정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분양 규모가 23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사 총 부채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 재조정과 함께 미매각 부동산 처리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7월 현재 공사의 토지, 아파트 등 미매각 부동산은 총 23조 6,800억 원, 이중 공공택지 등 토지는 20조 6천억 원으로 전체의 87%에 달했습니다. 작년 10월 통합공사 출범 이후 10개월 만에 3조 6천억 원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또한 아파트가 지어질 공동주택 용지 미분양분은 11조 1천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아파트 미분양은 12,000가구로 총 3조 800억 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올 들어 지속되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강남권에서는 주로 중대형에서 강북권에서는 소형 위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아파트 가격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의 경우 0.58%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미만 중형은 1.52% 떨어졌으며 85제곱미터 이상 대형은 1.22%의 하락률을 보여 소형보다 중대형의 내림폭이 컸습니다. 한강 이북 지역 하락률은 소형 1.83%, 중형 1%, 대형 0.74%로 작은 아파트일수록 값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강북에서는 중소형 아파트의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률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소기업의 절반만이 올해 경영 상황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달 초에 실시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56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0.3%만이 경영 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해 체감 경기는 대기업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대기업 협력사가 주를 이루는 뿌리 산업의 경우 실적은 호전됐지만 수익성은 제자리였습니다. 또한 기능 인력 수급난이 심각하고 원자재가 상승에 비해 납품단가 반영률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까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은퇴자산 설계 가이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 서비스는 예상 수익률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기대 수명까지 필요한 개인별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 가이드도 함께 제공합니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이 오늘부터 상속 관련 상담이나 유언서 작성 및 유언서 보관, 유언 집행 업무 등을 대행해주는 유언서 보관 및 유언 집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고객의 사후를 대비해 유언서를 보관해줄 뿐만 아니라 고객 사망 시 유언서 내용대로 유언을 집행해 상속 재산의 이전이나 명의 변경, 배분 등을 대행해줍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다음 달 9일부터 17일까지 초보자를 위한 스마트폰 HTS 여름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마트폰 주식거래에 서툰 고객을 위해 스마트폰 주식거래 따라하기 특강을 진행합니다. 또한 HTS 프로그램 다운 및 접속, 정보 검색 및 주문 방법 등 HTS 전반에 걸친 사용 방법도 강의합니다. IBK 투자증권이 327억 원 규모의 주식 워런트 증권 8개 종목을 신규 상장하고 내일부터 이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신규 상장되는 ELW는 11월 만기에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콜 2개, 풋 2개 종목과 LG화학, 삼성 SDI, 신한지주, 기아자동차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콜 4개 종목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 아시아 지역 증시와 좀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좀 엇나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마감이 됐죠.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로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0.5% 내리면서 9,696에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반대로 상승세입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0.02% 오르면서 2,634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금융주를 비롯해서 일부 보험주도 역시 실적 발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내일 우리 시장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지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